안녕하세요. 무리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마음치유 전문가 박상미 교수가 전하는 마음아 넌 누구니? 라는 책으로 마음의 위안을 가져볼까 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우울하거나 삶의 의욕이 없을 때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길어지곤 할 때가 있어요. 슬픈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세상과 이별을 준비하기도 하죠. 가족이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화해를 하고 용서하면 되는데 그것이 왜 그토록 힘드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과 감정에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도 근육이 생겨 불안과 우울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고 감정을 표현하고 비워내는 마음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흙탕물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유리한 감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나를 치유하는 셀프 치유 안내서가 이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극복하는 법, 나의 감정을 알아채는 법, 타인과의 관계가 편해지는 법. 그래서 아픈 내 마음이 사막이라 어디 기댈 곳도 없어 안절부절할 때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책은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셀프 치유 안내서랍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연습과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연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아 고마워 하고 말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마음, 넌 누구니? 내 마음을 모르니 늘 감정이 상하고 가족과 타인들의 관계는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나라는 존재,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는 뿌리인데 스스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살아온 탓이었습니다. 마음의 존재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발견하면서 내가 왜 힘들었고 아팠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어두운 과거의 동굴 속에서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동굴 속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어제를 살지 말고 오늘을 살기로 결심한 거죠. 오늘을 즐겁게 살지 못하고 내일이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두려움 때문에 미래의 문을 열 수 없어요. 우리는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타고났어요. 내 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비대해지면 그 능력이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럴 때 좋은 상담자를 만나서 자가 치유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정신과나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쉽던가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땐 그마저 귀찮고 부질없다는 생각이 앞서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상담자를 만나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이 책은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셀프 치유 안내서입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힘든가요? 걱정이 많고 감정 다루기가 힘든가요? 사랑 때문에, 이별 때문에 마음이 아픈가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힘든가요? 부모의 상처가 나에게 대물림되고 있진 않나요? 누구나 그래요. 지금부터 제가 당신의 손을 잡고 마음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대화하면서 내일의 문을 여는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마주하고 화해하고 나의 감정을 잘 다룰 때 타인과의 관계도 편해지고 알수록 멋진 나 자신과도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속 어두운 동굴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타인들과 지혜롭게 관계 맺으며 내일이라는 문을 함께 열어봅시다.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살을 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불안과 우울 같은 병에 시달리며 마음의 노화가 빨라집니다. 마음이 늙는다는 건 의욕이 꺾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포기하는데 익숙해집니다. 잘 다치는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피하게 되고 혼자만이 방으로 점점 더 숨게 됩니다. 그 방에서 우울이라는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안심시키려 애씁니다. 상처받을 일을 차단했으니 혼자인 지금이 안전하다고. 잘 다치는 마음을 보호하고 싶다면 마음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 힘살에서 긍정 에너지를 발산해야 하며 내 인생의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야 해요.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만사가 귀찮아지고 모든 게 두렵고 피하고만 싶어집니다. 몸의 건강 검진을 받듯이 마음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소에 스스로 마음 근육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해요. 내 마음의 근육량은 얼마나 될까요? 마음 힘살을 길러야 긍정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고 관계를 살리는 기초 대사량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안나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늘 내 바깥에서 힘과 자신감을 찾았지만 사실 그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 정말로 내 안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벗들과 함께하며 내 안의 자신감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발견한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방법입니다. 나조차 몰랐던 나의 마음이 들리는 순간, 누군가가 대놓고 나를 비난합니다. 비난을 당하면 누구나 자기 방어를 하게 되죠. 방어 기제 첫 번째가 네가 뭔데? 라고 거울 반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럴만해,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남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비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우선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 장소에서 나를 비난하는 경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난하는 경우, 나와 단 둘이 있을 때 나를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상황 모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표정 관리가 어려워지죠. 화가 납니다. 나도 그런 그를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상황
상한 내 감정을 거울처럼 반사해주고 싶죠. 이럴 때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면 평소에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통해 합리적 사고 습관을 들여놓으면 내 기억과 감정의 영역에 저장돼 있다가 비난받은 순간 혈압이 올라가거나 자기 비하로 전환되려 할 때 떠오를 겁니다. 첫 번째, 누구나 상대를 비난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생각으로 나를 비난하는 건 아니다. 세 번째, 내가 몰랐던 나의 단점을 찾게 될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당신이 비난이 오로지 비난에만 목적이 있다면 나는 당신을 무시하겠다. 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네가 뭔데 또는 내 말과 생각이 다 옳아 하고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이런 방어 기제를 다루기 힘들 때에는 다음 3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지혜롭고 현명한 멘토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솔직한 생각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쿨하게 받아들이고 성장의 계기로 삼습니다. 세 번째, 비난당한 상황을 자기 비난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거울 반사도 피해야겠지만 비난당한 상황을 자기 비난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피해야 할 상황이에요. 자신이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의 잘못에도 너그러워요. 실수를 했을 때 실수했네. 다음엔 또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신을 용서하되 성장의 계기로 삼는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도 너그럽게 반응할 수 있어요. 타인에게 죽이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죽이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볼 때도 미운 구석이 먼저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을 돌보기, 나 자신을 좋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책, 마음아 넌 누구니? 라는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짧게. 고맙습니다.